여자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자신한테 약하니까. 보라, 그런데 동대표,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딱 걸렸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에 걸려가지고 그걸 수사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잘 보십시오. 노무현이가 아침에 버스를 탈 때 기억하시면 다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하루 종일 그때 민정수석 누구죠? 계속 그 후에 보복당한 그 당시에 우병우. 맞아. 우병우한테 시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병우가 그래서 날라간 거예요. 지금 보복당한 건데, 그래서 그 돈 어디 갔어? 그 박연차한테 맡겨놓은 돈 어디 갔어? 할 때에 박연차가 사실은 풀어버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억은 노무현 거란 걸 부른 거야. 풀어서 그걸 이제 조지니까 꼼짝 못하지. 그리고 돌아와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 야 이년아, 왜 그 돈 내 허락 없이 네가 왜 타다 썼어? 밤새도록 싸웠어. 싸우고 버스에서 내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출발할 때, 내릴 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투신 자살했거든요. 그때에 뭔 일이 생겼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도 언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버스에서 내려서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이때 막 언론이 다 나와서 박연차 돈 탈로 났다, 뭐 박연차한테 맡겨놓은 돈이 노무현 거다 나오니까 이제 노무현은 자존심상 살 길이 없는 거야. 이 지 마누라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무현이가 투신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뭔 사건이 생겼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노사모가 성명서를 냈어요. 노사모 알죠? 네. 가장 강력한 단체. 우리도 속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속았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속았다는 말에 동의한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이었어요. 그래서 송영길은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때 장례식 갔다 계란 맞았어요. 그때 사실 중간 입장에 취했던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도 사실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우리도 속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노무현이가 자살해 죽은 것은 조사를 엄격히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비리가 탄로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종교적 지도자의 경지까지 갔던 거의 뭐 절대적인, 저처럼 내가 목회하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일반 지도자 생각 안 하거든요. 종교적 지도자의 경지로 갔던 이 정도의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 노무현이가 우리도 속았다, 자기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우리도 속았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실제로 노무현을 자살시킨 사람은 노사모예요. 노사모가 자살시킨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은 자살도 할 줄도 몰라. 이 개자식. 지금도 대통령 그만두고 계속 뒤에서 공작하고, 나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지금도 평양하고 내통한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은 뭐 하느냐? 바로 그거죠. 반드시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하여 북한하고 같은 나라를 만든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대응업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그리고 이런 세력이 계속 가다 보면 차전놀이가 이루어지죠. 안동 차전놀이 하는 양쪽에 막 부딪혀서 일어나는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이것이 광화문에서 일어날 일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붙으면 최소한 10만 명은 죽지 않겠느냐. 10만 명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종족 간에 러시아 계열이 절반입니다. 유럽 계열이 절반입니다. 근데 한쪽은 국민들이 러시아로 가자, 한쪽은 나토로 가자.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족도 같고 혈통도 같고 언어도 같고 다 같아. 성도 다 같고, 북한에 있는 성이 남한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념이네, 이념.
요 이념 하나 때문에 강화문에서 내가 볼 때 제일 적어봤자 광주 사태, 조금 더 위험한 6.25 같은 내전이 북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화문 광장에서 좌파 우파가 내전 상태로, 왜? 절대로 쟤들도 양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파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갖다 바칠 수 있나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양대 세력이. 그때는 내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자, 이충문 박사가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 이재명을 찍은 애들한테, 주로 젊은 놈들인데 이재명을 왜 찍었냐? 이재명이가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해서 전쟁 없이 통일하자 하는 건데, 실제는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한 거다. 그걸 알고 찍었냐고 물어봤더니 94.9%가, 이재명을 찍은 사람의 94.9%가 뭐냐? 몰랐다는 거야. 그럼 이재명을 찍은 94.5%를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강화문 그 3.1절 집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우리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 모든 조직을 통하여 주먹에 피가 나도록 대문을 두드려라. 피가 나도록 집집마다 축호 전도하듯이,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전도하듯이 한 집에 한 번씩은 꼭 들려서 자유일보 신문을 집어넣고, 다른 거 묻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만 물어라. 그러면 아무리 좌파일지라도 이재명을 찍었다 해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요 반대요? 반대죠. 이렇게 뭐든지요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잡하게 뭐 막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가르치고, 운동을 할 때는요 이 문장도 심플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야 반대야? 주한미군 왜 철수해? 그럼 왜 이재명 찍었어? 난 몰랐는데요. 그러면 여기 서명하세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라는 걸 서명하세요. 이렇게 서명하여 국민들의 90% 이상을 전향을 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선지자들만 깨우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생의 생명을 바쳤고, 30년 동안, 나는 36개월을 하는데 죽을 뻔했는데 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통제된 사회에서 이 고생을 하셔서 마지막 결론이 결국 뭐냐?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한테 나를 갖다 바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삽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3.1절 대회를 통하여 하도 지금 소문들이 또 이 나쁜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뭐 아까 내 검찰 얘기도 했지만 검찰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이 개자식이요. 지금부터 5월달에 민노총 정교조 총동원해서 박근혜 탄핵할 때 이상의 사람을 동원해서 촛불 시위를 한다는 계획을 어제 열수에 통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보면 항상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선제적 대응을 안 하고 사고가 터지는 뒤에 그때 가서 막 허덕허덕 하니까 우리는 못 이기는 거야. 이번에 한 번만큼은 윤석열이가 탄핵되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3.1절을 우리가 총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콱 눌려버려요. 전 국민들의 90%를 동의를 받아서 저놈들은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세력이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3.1절 대회 준비를 위해서 돈을 100억을 지금 쓰겠습니다. 100억. 안 그러면 왜 나라는 끝나니까.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놨다고 완전 이긴 게 아니고
5년 연기된 게 5년 연기됐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또 이 어르신들 여러분, 군대로 말하면 저는 뭐 하사밖에 못했습니다. 또 하사도 월급도 못하는 하사, 단풍 하사. 논산 가서 줄을 잘 못 서가지고 서 있다니까 날 보고 옆으로 나오라 그래. 신용카드 내라 그래. 줬더니 저녁에 차 타러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사관 학교로 끌려가지고 월급도 못하는 하사.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3.1절 대회에 최소한 우리가 10월 3일 조국 쫓아낼 때 그 대회 이상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분위기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민노총, 정교적으로 나오는 세력들은 이 시대의 범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다 말씀만 드려도 나보다 더 열심으로 자진해서 각 단체별로 총동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 관변단체 4개가 있잖아요. 첫째 제한군이네. 네. 나는 제한군이네가 좌파로 넘어갈 줄 몰랐어 진짜로. 내가 제한군이네 박세직 장로님이 제한군회 회장할 때 제가 제한군에서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박세익 장로님이 나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같은 사람 목사 2명만 있으면 나라가 산다 그래서 박세익 장로님이. 박세익 장로님이요. 지금 우리 강화문에서 1460개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 안보단체 말고 그냥 나홀로 단체장까지. 그 사람이 대표야. 여자가 부인이 부대표예요. 그리고 딸이 총무요. 사무실이 자기 안방이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써가지고 무슨 단체 해가지고 뿌리면서 돈 거두는 단체가 1460개입니다. 1460개. 이 1460개 시민단체를 한 자리에 딱 모아본 것이 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김수현 대표님 계시지만은 세종문화회관 박원순 이 개자식한테도 이제 개새끼 가지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실내 공간에서 뭘 사용할 때에 돈 내고 밥 한 끼 돈 다 내고 세종문화회관에 뭔 관이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우리가 썼잖아요. 문재인 때도 썼단 말이야. 박원순 때도 썼다고. 근데 이 개새끼가 말이야 이 자식이 그걸 못 쓰도록 지금 막아놨다고요. 이 박원순 아니 저는 오세훈이 의심스러운 놈이야. 그걸 우리 언제 한번 여기다가 해서 그거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호텔처럼 그 밥 그때 싸요. 거기가 밥이 싸요. 한 끼에 한 45,000원, 한 3만 원밖에 안 난다고. 그래도 그것이 보통 워커힐이나 이 롯데호텔은 한 끼에 9만 원이에요. 9만 원. 내가 지금 워커힐에서 또 여기서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 풀로 차만 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번 행사하는데 1억씩 든다고 1억씩 든대. 근데 세종문화회관 세종호를 그걸 공개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편은요 당선 시켜놔도 개새끼들이 말이야. 나쁜 놈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1460개를 다 한번 모인 적이 있었어요. 다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거의 90%는 나홀로 단체장이에요. 나홀로 단체장. 실제로 여기에 병사를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은 안보단체밖에 없어요. 안보단체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한군대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오늘 영상을 안 가져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박세직 장로님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예. 우리 차관님은 박세직 장로님하고 누가 선배예요? 박세직 그분이 훨씬 선배. 아 선배예요? 나는 차관님이 하도 여기서 대장이라서 그래서 박세직 장로님이 참 대단한 사람. 내가 그래서 영화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박세직 영화를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까 내가. 박세직 알아요 여러분? 예, 알죠.
몰라요? 아닙니다. 내가 몇 번 더 하면 돼요. 계속 하셔도 또 해도 돼요? 그럼 내 박세직 5분만 설명할게요. 박세직은 북미에서 태어났어. 아시죠? 예. 근데 큰아버지가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박세지가 둘째 아버지가 둘째야. 태어나서 양자로 간 거야. 큰 집에 양자로. 그 큰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 거야.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 애를 키워야겠다 해서 부산으로 가서 높은 산에다가 집을 지은 거야. 지어놓고 박세직 하나를 키워내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딱 열면서 세지가 너는 저 넓은 바다를 보거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정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세계적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그때는 영어 학원이 없으니까 호주 선교사 할머니 집으로 데려와서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우게 된 거야. 배우다가 거기서 성경으로 가르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박세직 장로님이 됐단 말이야. 이러다가 이제 부산고등학교 2학년 때 6.25가 일어나서 학도병으로 투입돼서 군번 없는 학도병에 투입돼서 하룻밤에 자기 반의 학생들이 다 죽고 박세직 혼자만 살았어요. 내가 이 박세직 장로님한테 밤새도록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이 메가드 장군이 와서 인전 상정을 하고 난 뒤에 북한군이 퇴각하니까 전위의 시체를 넘고 해서 북한군을 추격해 가다가 강원도 산골짜기 북한군이 밀려나다가 갑자기 반격하는 획 돌아서 반격하는 바람에 박세직 장로님이 포로가 된 거야. 포로가 됐다고. 포로 돼서 막 산골짜기로 도망을 가는데 마지막 집 한 채가 남은 거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쌀이문을 열고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인민군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숨을까 하다가 마루짝을 뜯고 마루짝 밑에 들어가서 숨고 마루짝을 위에 뚜껑을 덮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세직은 최초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전에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지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게 돼. 이승만하고 비슷해요. 한산 과목하고.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아계시면 내 일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 일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더니 인민군이 와서 총을 가지고 쾅쾅 장문도 열어보고 막 마루 위에도 쾅쾅 하더니 마루짝만 들치면 잡히는데 요걸 안 들치고 그냥 나가더라. 그래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본대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6.25 전쟁 참여가 끝난 뒤에 육사에 들어가서 제대를 하고 나서 장교 다 그친 뒤에 그래서 박세직은 주님과의 그때 한번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지킨 적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저 필승교회 저기 6사단인가요? 3사단 이 뭐 연대 장으로 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지었다. 이 박세직 장군 사단도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먼저.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잘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중앙과정 다 건너뛰고 전두환 대통령이 된 뒤에 수경사 사령관 했죠. 사령관을 했는데 하루는 자기 동기생이 육사 동기생이 먼저 제대를 하고 미국에 갔다가 박세직 장로님한테 잡았어. 세지가 나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 나한테 일자리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현역이니까 내가 만들 능력이 없으니 우리 동기 중에 누구 하나가 일찍 제대해서 사업하는 크게 하는 사람인데 걔를 찾아가. 걔 찾아가면 너 일할 자리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쓰리허 씨가 도청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전두환한테 일렀어요. 인사청탁을 했다. 박세지가. 그 인사청탁에 걸려가지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박세지 장관님 나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옷을 벗긴 거야. 박세지가 벗겼는데 전두환요 우리 종씨 전두환 우습게 보지 마요.
여러분들 어디라고 전시를 무섭게 말해요? 전두환이가 머리가 멍청하다고 해도 아니라니까요. 벗겨놓고 민간 흥신소를 샀어. 전두환이가 옛날에 왕들처럼 일부러 어수선한 잠바를 입고 가서 박세직이가 인사청탁을 해서 강제로 예편을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그 이유를 800만 원을 주고 민간 헌신소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전두환이가. 그래서 한 달 후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박세직은 억울하게 예편했다. 그 동기가 와서 일자리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자기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 동기를 찾아가라. 그 사업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할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잘못 보고돼서 강제로 예편을 당했다. 그래서 박세직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3개월 동안 문을 잠궈놓고 성경을 읽고 우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신방을 와서 요셉이를 설교하면서 억울한 운명은 반드시 주님이 풀어줍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박세지가 억울하게 이제 참았는데 하루는 3달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전화가 왔더래요. 세지가 청와대 밥 먹으러 와라. 전두환 스타일 맞아요? 밥 먹으러 와라. 갔더니 세지가 미안하다. 내가 아는 박세직은 절대로 인사청탁이나 부정부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허위보고를 받아서 너를 옷을 벗겼으니 지금 다시 내가 또 복귀시킬 수는 없으니 미안하다. 너 우선 한전에 가서 좀 기다려라. 한전에 가서 있다니까 너 영어 잘하니까 국정원에 해외 파트에 가라. 영어 잘하니까 난 박세직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내가 시청 앞에서 초대형 집회를 하는데 사회를 하고 그 재향군에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다 계셨죠? 그때 이민 갔다 왔어요? 초대형 집회 그 시작이 체형 집회 시작입니다. 시작하는데 내가 거기서 강력하게 했더니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방송 그 CNN 기자가 딱 와서 인터뷰를 시청하는 거예요. 강대상이 내려오자. 그럼 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박세희 장로님이 통역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이야. 당신의 그 파워풀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걸 물었어요 나한테. 사회하는 걸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건 대답할 줄 알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박세익 장관님이 영어 통역을 다 해줬어요. 모든 것.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잘해주는데 그래서 박세익 장관님이 이제 국정원에 가서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참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웅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아웅산 사태. 재미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드는 것은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책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웅산 사태 알죠? 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실세 참모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맞아요. 그때 그분들이 안 돌아갔으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어요. 맞지요? 예. 그분들이 살아계셨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 이제 희생이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 오자마자 박세직 국정원 해외 차장한테 세직 너 가서 수사해. 영어 잘하니까 갔습니다. 그 허벌판에 누가 아웅산 사태를 이기냐 어떻게 참아.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가 수사를 하러 왔는데 내 힘으로는 범인을 잡아낼 수 없는데 3일 금식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지도가 나타났어. 아웅산에서부터 그 바닷가에 있는 북한의 배가 한 대 와 있는 거예요. 그 배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데 그놈들이 그 길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꿈속에. 박세직 신앙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마의 그 수사관들을 불러서 자 빨리 매복조를 아웅산에서부터 일단 이거부터 물었대요. 저 바닷가에 북한 배가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더니 그걸 왜 알아보냐 그랬어. 이거는 북한 놈들 빼고는 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아예 안 그렇다고. 북한에서 원래는 뭐 중국에서 정글을 지나서 밀림을 지나서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바닷가에 북한 배가 와 있는지 확인해요.
딱 전화해보더니 한 대 와 있다는 거야. 북한 배가. 봐라. 그러면 아웅산서부터 가는 그 도로에 감시병 내복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버마의 그 수사관들이 박세지 말을 이제 듣고 세웠는데 이 폭파범이 이 새끼가 실수했잖아, 그죠? 전두환 대통령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위해서 나팔수들이 예행 연습했단 말이야. 빰빠밤 예행 연습하는데 이게 본 게임인 줄 알고 눌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전두환만 사는 거예요. 5분 차이로 사는 거예요. 먼저 한번 해본 거야. 먼저 해봤어요. 아까 이게 국민의례 하는 걸 보니까 개떡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내 선배가 새로 사줄게요. 참 소리 좀 빵빵나게 해서 좀 무조건 내 새로 내 다 사줄게요. 국민의례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하고 참. 그래서 예행 연습을 군대는 예행 연습 하잖아요. 예행 연습 하는데 이 북한 애들이 모르고 눌려서 전두환이 거기 와 있는 걸 눌려서 전두환 살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현장에서 딱 잡으니까 한 놈은 캡슐을 깨물고 바로 즉사했고 한 놈은 수건을 입에다 물어 넣어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살았는데 이게 박세지가 이제 해낸 거예요. 북한 애들이 했던 걸 증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아웅산을 일으킨 폭파범이 한 명은 자살해서 죽고 한 명이 살았는데 얘가 18년을 선고받았어요. 버마에서. 그래서 18년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 출소를 했는데 어느 나라도 얘가 자기 나라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북한도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중국도 아니라는 거야. 한국은 더 아니라는 거야. 국제 미아가 됐어. 그래서 버마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강호 목사님, 애국운동 하시는 고생하시는데 아웅산 폭파범 하나가 출소하여 만기 18년을 살고 나갔는데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정강호 목사님 빨리 비행기표만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목사님 애국운동한데 김현희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김현희보다가 사용하라고 보내준다. 그런데 비행기표 붙였어요. 1,000만 원 붙였는데 이 김대중 이 개자식이 야 이 개자식아 노무현 야 이 개자식아 그 사람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빨갱이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은 몇 년 있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폭파범이. 그 사람을 김현희처럼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악질적인 놈들이 좌파 정부야 이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로로 해서 박세희 장관이 체육부 장관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되고 올림픽 조직위원장 한 거 아시죠? 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됐는데 일본에서 뉴스, 중국 뉴스, 한국 뉴스, 러시아 뉴스를 일기예보를 다 들어봐도 그날 비 온다는 거예요. 개막식 때. 그거 보세요. 일본 기상청에서도 비 온다. 중국도 비 온다. 한국도 비 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300명을 불러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올림픽 개막식 할 때 비 안 오게 해달라. 근데 비 와서 알았어요? 안 왔어요. 이게 박세지기예요. 이게 박세지. 성경에 기도하여 비를 멈췄고 비를 오게 한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고 박세지도 목사들 300명 모아서 3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성공적으로 해내서 사실 그때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결정력에 관한 거 아시죠? 예, 결정력에 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이게 다 88 올림픽 때문에 다 된 것이고 이렇게 하여 우리는 정말로 세계에 이제 정말 10대 나라가 됐는데 마지막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충근 박사님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참 착해요. 이충근 얘기 2분만 해드릴까요? 네. 제가 애국운동 한 것이 광운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때는 애국운동을 할 때에 종편도 없었어요. 아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 모여서 한 길밖에 없어서 전국의 실내 체육관 17개 광역도시 체육관을 다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우리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조직이 한국의 최고야.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공식적으로 가르치잖아요. 한국의 가장 응징력 있는 단체 첫째 호남 향후회, 두 번째 해병 전후회. 근데 해병 전후회는 지금 다 깨졌더라고. 근데 그걸 능가하는 조직이 뭐야? 정강호 목사가 이끄는 대북본 청교도 인성회. 이유는 설명해.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라도에 있는 목사들이 정강호 목사 성경 공부에 가면 바로 1시간 안에 그 김대중 개새끼 소리 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세력은 정강호 목사다. 이게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공식적으로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칠대 체육관에 그냥 다 채워가지고 강사를 내가 숙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뭐 송대선 진짜 송대선 그분도 나쁜 사람이냐 보니까 송대선 그다음 김동길 그다음에 전원채 그다음에 조갑재 기라성 같은 강사들을 내가 세워서 왜 대한민국을 개조하려고 모으기는 우리가 다 모아놓고 그래서 뭐 평택 실내체육관 장춘체육관 그 다음에 대전의 충무체육관 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체육관 저 부산에 있는 구덕체육관 심지어 목포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애국대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들을 내려오려니까 하나도 안 하는데 너무 먼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포에서 애국대회를 한다고 누가 모이냐 이거야. 김대중의 고향인데 그 전화를 했더니 이충문 박사만 온다 그러더라고. 이충문 박사가 착해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강산으로 가기는 가는데 거기 뭐입니까? 그래. 일단 와보세요.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라도가 아니에요. 예수전라도예요. 예수전라도. 오니까 실내 체육관이 꽉 차버린 거야. 그것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두고 체육관에서 대회를 하니까 이충문이가 놀라나가 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충문을 착하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착하게 봤는데 그 후에는 이제 이명박 때 종편이 나왔습니다. 이명박이가 한 최고의 업적은 뭐냐? 4대 강의합니다. 종편을 허가합니다. 종편 허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종편 알죠? 예. TV조선, 뭐 HN을 허가했는데 그렇게 야당에 반대해서 불구하고 종편을 허가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이 그때부터는 조갑재, 김동길, 전때 종편에 있는 패널로 다 불려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날로그 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국의 체육관 집회를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저분들이 이쪽 방송에서 한 걸 저쪽 방송에서 또 하고 이 사람이 한 걸 또 하고 자꾸 겹치더라고. 그래서 18명의 강사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할 때는 독립운동 세력, 4.19 때는 4.19, 5.16은 5.16. 지금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색깔은 제가 얼마나 선지자적인 눈으로 보는 걸 보세요. 문재인 개새끼만 한 게 아니니까 내가요. 보세요.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색깔은 여기 계시는 김동길 교수님, 조갑재, 전원채, 변희재. 그때 변희재 그 새끼도 또 내 편이었어. 그때 개자식 요즘에 황장수 그 다음에 다요 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종편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색깔이 그렇게 결정된다. 그랬더니 이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김동길 교수님이 그래. 그래서 교수님 백전노장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교수님이 종편에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색깔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했던 말 이 방송에 또 하지 말고 이 사람 한 걸 제발 하지 말고 최소한 1시간 방송할 때는 책 한 권씩 읽고 가서 방송하니까 이청문 박사님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 배고파요. 아니 종편에 와서 평론하면 저 출연료 주잖아 그랬더니 출연료 얼마 탄다고 생각해? 난 그때 종편을 안 가봤어. 그 후에 내가 가봤지만 세금 떼면 12만 원이 돼. 12만 원. 그래요. 좋다.
내가 출연료 돈은 내가 따로 댄다. 그때부터 돈 되는 거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는 모 종편 사람들이요, 내가 공개할 사람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데 이봉규 TV에게 내가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줍니다. 정규제 TV는 한 달에 2천만 원 줍니다. 신의 한수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줍니다. 고성국 박사 어제도 내가 2천만 원 드렸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치는데 정신 말고 내가 그 익사를 볼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정강훈 아니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누구이든 일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든 일을. 나는 이 짓 하다가 교회도 못 지었어요. 우리 교회 와보셨죠? 네.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까? 전쟁터지.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한테 큰 교회 있어도 대한민국 무너지는데 교회 크게 지어서 뭐하냐, 나라부터 살리자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종편입니다. 종편 아니었으면 박근혜 절대 대통령 못됐어요. 아시지요? 캐도남마라고 들어봤어요? 박종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되는데 이 종편들이 큰 일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충근 박사가 아주 착하다고 생각이 돼요. 착하고, 근데 이충근 박사는 성격이 착하고 조용하니까 그렇게 실력이 있고 책을 13,000권을 읽고 그런데도 자기를 자랑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장관했어요. 송대성 박사도 보세요. 저기 저 세종연구소 다 한 자리씩 다 차고 하는데 이충근 박사는 성격이 조용하니까 누가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내가 요즘 돈으로 보상 많이 하고 있어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합니다. 국제정치학의 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충근 박사한테 배워서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여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여기까지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두고 보세요. 이번에 3월 1일 집회를 모든 여기 단체가 총 비상을 걸어서 3월 1일 날 최소한 우리가 10월 3일 3년 전에 대이상으로 모여가지고 저 이재명 저 새끼들 저 김건희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또 이상민 행정부 장관 탄핵했잖아요. 예, 김건희를 물었어요. 근데 김건희가 목적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려고? 윤석열이죠. 네, 5월달에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5월달에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청와대에서도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걸 막아줄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어제 말이야 나한테 4년 구형을 때리고 빨갱이 목장 새끼들 못 믿어. 감사 새끼. 그리고 하도 여의도가 개판 쳐서 우리가 다 정권 바뀌어놓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이 새끼들이 또 장난치고 말이야, 장대원 권성동 이 개새끼들 탄핵파들이 또 정권을 잡아서 개별 지랄 떨고, 응?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도 장난 못 치가지고 감시병 하나를 내가 신혜식을 최고위원으로, 신혜식이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강권적으로 그랬어요. 대표님 신혜식은 하고 25년 됐거든요. 됐는데 아니 유튜브 해가지고 세상 안 바뀌어. 그러니까 감시병 하나 들어가니까 내가 왜 들어가게? 고성국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고성국 안 간다. 그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 들어가. 그래서 내가 설득해 가지고 신혜식을 최고위원으로 넣었는데, 세상에 내가 미국 간 사이에 서류 심사에서 잘라버렸어 이 개새끼들이. 그래서야 내가 열받아 가지고요, 이 개새끼들 가만둔다 이 개자식.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에 저 대통령실에서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김기현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김기현을
공 만들어 달라고 막 사정을 내고 나한테 했는데 근데 좋다 그랬어. 좋던 내내 한 가지 부탁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걸 보면 너무 모른다. 절대로 나경원을 까지 말아라. 나경원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왜 안 까요 그랬더니 나경원 까면은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 된지 알아?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까가지고 대통령 된 거야. 이거 심리에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경원 까면 나경원이 나중에 대통령 돼버려. 내가 나경원을 설득해서 김기현한테 붙일 테니 나한테 맡겨라. 알았습니다. 전화 끊었어. 5분 있다가 또 전화 왔어. 안 돼요. 까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정치 모르네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경원을 까서 주저앉혀가지고 해체시켰는데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가 다 어디로 갔어요? 안철수한테 다 가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모르는 거예요. 나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정치 모를 때는 우리라도 바로 서야 된다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신혜식을 넣으려고 했더니 신혜식을 장난쳐가지고 신혜식을 잘랐단 말이야. 또 잘랐는데 그래서 내가 미국 바로 가기 전에 정돈을 해놓고 가야 됐다 해서 장경동 목사, 나하고 같이 장학일 목사, 또 강한시 목사, 또 지금 나라TV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조나단 5명의 목사들이 김기현을 불렀어요. 내가 미국에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목사들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힘들어. 근데 저녁에 김기현을 불렀어. 저기 하얏트를 불러가지고 교회 장로거든요. 장로님, 나는 이명박한테도 배신당해봤고 죽도록해서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배신 때리고 박근혜도 죽기 살기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탄핵이나 당하고 깜빵이나 가 있고 황교안한테도 난 당했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왜 그러냐면 그 한 주일 전에 내가 김기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자, 장로님, 이 대한민국은 헌법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 위에는 국가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국가 설립 이념. 국가 설립 4대 기둥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서울대 법대 나왔죠. 사법고시 학교에서 판사까지 한 사람이 모른다는 거야. 이 김기현이가 그래요. 김기현이가. 아니 건국 기둥도 몰라? 일본 보세요. 일본도 헌법이 있지만 헌법 위에 천황 제도가 있어. 영국 봐요. 엘리자베스 버킹엄이 있어. 중국 봐요. 오태동이 있는 거야. 헌법 위에 있는 거야. 북한 김일성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헌법 위에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안철수는 알까 모를까요? 더 모르지. 여기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더하기 그 당대표 후보 나오는 한 놈도 몰라요.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이런 놈들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야 이 개자식들아.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도 안 생기는 거야. 왜? 이승만이 들어가야 분노가 생기거든. 아멘. 맞지요? 이승만의 건국 기둥이 들어가야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분노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장에 안 나오는 거죠 자식들이. 정치만 헤쳐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김기현을 불렀어. 미국 가기 전에 한 달 후에 오니까. 그래서 내가 장관님 공부 좀 하시고. 나는 우파지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 난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다시는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윤석열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장경동이도 이제 옆에서 덕담 한마디 하고, 장학인도 하고 조나단도 하고 다 한 뒤에 어이 김기현 이 개자식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딱 일어서니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야, 나는요 이명박도 가르쳐봤고, 이명박을 가르칠 때는 서울시장 할 때 바로 요 뒤에서 일식집에서 내 앞에서, 우리 집 사람 앞에 내 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명박도 쏘고 잘해요. 목사님이 계시니 너무 행복해. 정치인들은 쇼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다 개지랄이야. 청와대 들어가니까 나보고 사요나라 했어.
그런데 이 저 김기현은요 이명박도 못해. 나한테 대놓고 이래요. 날 갇히려고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렸네. 가니까 장경동이가 열받아가지고 장경동 알아요? 네. 장경동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러죠.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중들한테도 인기 있거든요. 세상에 정말 이 시대 실세의 목사들 앞에서 그런 말 하니까 장로를 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장을 안 되겠다. 저 사람 당대표 세워 안 되겠다. 그래. 참 미치겠네 이거는. 그래도 말이야 청와대에서는 김기현을 정했다고 날 보고 도와달라니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 쓴소리를 자유일보 체육장한테 얘기를 살짝 했더니 이 자유일보 체육장 이 자식이 또 내 허락도 없이 김기현한테 전화를 했어. 미국 간 사이에.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정강 목사는 화나게 해서 될 줄 알아요? 막 그랬더니 나 화나게 안 했는데요. 그래서 뭘 화나게 안 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김기현이가 미국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전화 오늘까지 전화 안 받았어. 안 받으니까 여의도에는 이영훈 목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영훈 목사가 전화 왔어. 김기현하고 뭔 일이 있었나 그래서 아니 그래 들어봐. 내 말이 틀렸나.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명박도 실패해갖고 박근혜도 실패해갖고 그들이 뭘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게 실패지. 그렇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이야 계엄령도 왜 못하냐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계엄령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다시는 이제 여자는 대통령 세우면 안 돼. 지금 너 늦지 않았어. 해상 국회에서 계엄선포. 동의해요? 진짜요? 네. 이거 해낼 수 있는 사람, 이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국회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다 여기 총살당하신다고 못했던 세력으로 총살당하신다고. 이제는 세상이 하도 발전해서 안 되고 오직 선거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로서 쿠데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돌아온 총선에서 200석을 해야 되는데 이 200석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이번에 3.1절 집회입니다. 이렇게 3.1절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이가 지금도 막 영혼하고 막 날 만나러 온다고 난리인데 내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제 이봉규 TV에 가서 내가 최초로 제시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나는 정치인들한테 하도 사기를 당해봤어요. 한교한테 당해봤고 해서 좋다. 안철수도 좋고 김기현도 좋고 난 다 괜찮아. 내가 트릭을 쓴 거야. 이 자른 이 신혜식을 당 대표가 되면 지명직으로 할 수 있거든. 지명 2명을 지명할 수 있어. 당 저 최고위원 이렇게 세요. 그래서 당 대표 하려는 거예요. 당 대표하면요 일단 자기 편 최고위원을 원내대표를 지명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이.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2명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신혜식을 니들이 범죄 집단이 돼서 서울시청사에서 잘랐으니까 사실 신혜식이 그때 2등 3등 나왔거든요. 여론조사에. 신혜식을 내가 당대표 되면 지명하겠다. 이걸 런닝메이트로 공개적으로 정책으로 니들이 공약을 해라. 공약하면 안철수도 뭐고 난 다 그 사람하고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일도 내가 고성국 TV 또 여기 편의 마이크 지내서 한 바퀴 다 돌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려고 그래. 이건 강화문의 자존심이야.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 꼴 좋은 거 최고위원 한 명 좀 넣어달라는데 말이야. 이 새끼들이 또 사기치려고. 왜 그러면 신혜식이 필요하냐? 감시하려고 그래. 감시. 예지를 못 들게 하려고. 감시하려고. 왜 그러냐면요. 두고 보세요. 저 김기현 저 새끼도 못 믿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2년 반 지나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2년 반 딱 지나면 100%입니다. 그때부터 윤석열을 까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대통령 준비해야 되니까. 요게 2년 반이 분기점입니다. 김무성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는 거 봤죠? 예. 잘 보세요.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싸우는 거 봤죠? 예. 요게 절반 넘어가면 싸워요.
왜 다음 대통령을 자기가 하려고. 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절대로 이명박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왜 같은 벽끼리 싸우시냐고.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를 그게 수도로 하지 말고 행정 수도 글로 옮기지 말고 저기 뭐 차비도 많이 들고 장관들이 거기 가서 와야지. 서울 와야지. 서울 국내에 하면 여기 참석 안 하고 말이야 또 와야지. 그래 하면 안 되고 이명박이 하는 기업 도시, 송도 같은 기업 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저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 사정했어. 이거는 이명박한테 협조합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 박근혜를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요. 세종시에서요 KTX 타고 오는 시간이나 과천청사에서 저 청와대 오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 참나. 내가 그래서 최초로 박근혜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그게 같으냐고 시간이 그랬더니 아니요 과천에서 저기 사당궁 지나서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린지 압니까? 계속 웃기는 거야. 이야 진짜 이 여자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때요 노무현이가 계지를 떨어놓은 거 세종시 세종시 행정도시 만든 거 알죠? 네. 이걸 이명박이가 기업도시로 만든 모든 우리나라의 30대 재벌의 청사를 글로 옮기라 명령하면 되니까. 그러면 세종시와 충청남도도 훨씬 더 나은 거야.